안녕하세요, 고나야입니다. 이번 시간은 활형 꽃다발입니다. 활형이라는 거는 활터에서 활을 쏘는 그러한 기구를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양궁 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활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네프로네피스입니다. 네프로네피스, 그리고 거베라죠. 거베라,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그러한 신종인데요. 곽꽃입니다. 곽꽃, 그리고 천일홍입니다. 노끈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함께 보시죠.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면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초생딸 형태가 비대칭이었다면 활형이라는 것은 대칭형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소재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활을 연상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점 바인딩 포인트가 가운데 있는 게 특징이고요.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둥근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일 유로피안에서 이제 활형이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초생딸형 응용이라고 불릴 수도 있겠죠, 사실은. 자, 대칭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자체를 조금 유연성 있는 걸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게 지금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역시 핸드타이드 했을 때는 중심점을 먼저 잡아주시고 나선형으로 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역시 중심에서 하나는 앞으로 빗면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나선형의 틀을 잡아줍니다. 기존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되죠? 이렇게 형태 자체가 구부러지는 그러한 유연성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주죠. 자, 아스파라거스를 가지고 조금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꽃다발을 했을 때는 손에서 쥐어서 형태를 잡기 때문에 플로럴 폼에 꽂는 꽃꽂이보다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기교적인 게 필요한데요. 먼저 꽃다발을 할 때는 이렇게 밑소재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내가 쥐기 쉽게 이렇게 잡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가지고 꽃을 먼저 하지 마시고 밑 바탕을 먼저 해서 라인 소재와 밑 소재를 먼저 써주시는 것이 잘 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자, 방법론은 역시 똑같이 외곽을 형성해서 지금 보시면 줄기가 나선형으로 돌아가서 형태를 외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사실은 제가 보는 쪽이 지금 예쁘게 보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여기에 네프로네피스죠. 네프로네피스도 물론 라인이 빳빳한 것도 있지만 좀 더 곡선적인 것을 고르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굴려주시면 소재가 굉장히 유연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다룰 때는 내가 오늘 무슨 형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재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좀 더 활의 모습을 말하자면 C커브죠. C커브의 어떤 아치 같은 형상을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네프로네피스를 가지고 조금 더 골격을 잡아주겠습니다. 형태가 좀 더 살아나죠. 초생딸형하고 다른 점은 초생딸 형태는 비대칭이었죠. 그래서 한 점이 조금 이렇게 3대 5대 8의 비율로 있었지만 지금은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양쪽이 1대1로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네프로네피스를 설정을 해서 이제 외형의 선들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중심꽃을 꽂게 됩니다. 지금 꽃 중에서 아무래도 큰 꽃이 거베라이기 때문에 거베라를 가지고 중심 포인트부터 잡습니다. 우선 높이를 설정하시고요. 예를 들면 활형이라는 것은 높이가 너무 높지 않죠. 말하자면 곡선 수평형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그로부터 이제 형태 자체를 잡아보는 거죠.
제 앞에 너무 길어서 조금 잘라주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 쪽으로 길게 유연한 그 철사가 들어있을 때는 조금 더 구부릴 수 있거든요. 거베라를. 그래서 형태 잡기에 좀 더 좋죠. 그래서 철사 있는 쪽으로다가 좀 구부려 주세요. 그러면 외곽으로 나가는 선이 좀 더 빳빳하지 않게 준비가 되겠죠. 자, 우선은 중심꽃을 거베라로 전체 그 외관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까지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큰 꽃이 어떨 때는 포인트 부분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방형의 어떤 기본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형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제쯤이면 이제 꽃다발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잡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훈련이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형태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전체적으로 이 외형 자체도 꽃이 중심꽃이 나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곽꽃으로 중심꽃을 보태주면서 형태를 조금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곽꽃도 요즘에는 육종이 돼서 아주 여러 가지 컬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크기의 그 다양성이 강조된 그런 형태의 그 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곽꽃은 유연성이 조금 더 다른 꽃보다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재를 준비를 했거든요. 물론 색상도 지금 단색상 조화로 좀 준비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를 편안하게 외형을 잡아봅니다. 우리가 형태를 꽃꽂이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꽃다발을 쥐는 핸드타이드 하는 방법론만 알으면 화형은 여러분들이 익히셔서 그 형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런 그 활형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다가 곡선을 잡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꽃다발에서는 취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점점 시험 문제도 나오겠죠. 지금 시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자, 골고루 편안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배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요. 점점 색깔이 예뻐지죠? 그 다음에는 그보다 짙은 천일홍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골고루 이것이 어떤 리듬감 같은 걸 형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색상에서도 너무나 이제 똑같은 컬러보다는 지금 어찌 보면 핑크톤이기 때문에 같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보다 농담을 좀 해서 조금 더 짙은 것, 조금 더 흐린 것 해서 색상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꽂아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됐죠. 앞뒤로 다 보여줘도 이제 꽃이 어느 정도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을 보완을 해주겠는데요. 우선 남은 그 아스파라거스를 형태를 더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형태가 부족한 부분을 더 외관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연출을 해주시고요. 너무 리듬감이 없어서 딱딱해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조금 더 아직 묻기 전이니까 형태를 좀 빼서 포인트나 이러한 율동감이 안 맞는 거, 사이즈 같은 거 안 맞는 것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무엇으로 할 거냐면 네프로네피스로 여기를 막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러한 그 뒷 커버를 네프로네피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재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소재를 준비하느냐. 물론 시험일 때는 소재가 이제 미리 공개가 됩니다만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프론 에피스로 전체적인 밑 마무리가 되도록. 꽃다발에는 항상 이렇게 밑 마무리 소재가 있어서 어떻게 밑 처리를, 줄기 처리를 잘 했는가 이런 걸 꼭 본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꽃배열이 안 보이도록 위에를 다 커버하는 식으로 해서 어떨 때는 이제 우리가 몬스테라 잎이나 넓은 잎으로 하지만 보통 둥근 형태를 했을 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수평형이나 이런 곡선적인 이런 활용 같은 걸 할 때는 넓은 잎을 하면 형태를 지금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예쁜 그런 밑소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린을.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묶어 보겠습니다. 역시 노끈으로. 줄기를 보세요. 줄기도 지금 좀 더 가는 소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줄기 부분도 가늘 수밖에 없겠죠. 이쪽이 다 늘어지는 소재고 소재 자체가 딱딱한 목줄화가 된 게 아니라 아주 가느다란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줄기도 가느다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선형으로는 계속 같이 돌아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줄기 밑이 역시 깨끗해야 되고요. 노끈으로 바인딩 포인트 점을 잘 잡으셔서 이제 이렇게 딱 묶어주셔야 되는데, 저희 그 학생들도 보면 어떨 때 제일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곡선형 같은 경우를 했을 때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조인할 때, 바인딩 포인트를 묶을 때 윗부분을 해서 다시 형태가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손을 갖고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면서 바인딩 포인트를 정확한 지점을 정해서 묶어주셔야만 그 형태가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죠. 된 다음에 다시 줄기 부분을 잘라줍니다. 역시 사선으로 잘라줘야 되겠죠. 꽃다발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메커닉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언제나 같습니다. 줄기 사선이 날카롭게 잘라졌는가 꼭 본다고 했죠. 그래서 가위로만은 안 되고 깨끗하게 사선 정리를 위해서 나이프를 사용합니다. 꽃다발의 어떤 합격 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면 곡선이 유지가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외관으로 흐르는 이런 부분들이, 자, 정면이 어딘가요? 이렇게 활처럼 구부러지. 이건 자연줄기로 했기 때문에 프레임을 짜서 한다거나 하면 좀 더 잘 나오지만 자연줄기로 했을 때는 그러한 형태 자체를 유지하시면서 부드러움을 유지하시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나 조형적으로 바인딩 포인트 위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포컬이 형성이 돼서 대칭으로 형성되는 것이 이 형태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곡선적인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는 음영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